요번에는 LG 엔솔, 오래 올해는 안 기다렸지. 제 방송에 요 정도 기다리는 거는 그냥 그지, 맛집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지 금방 왔다. LG엔솔 지금 보시면 잘 팔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잘 팔았다. 왜냐면 1월 말에 저거 올려 세울 때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근데 주식을 잘 하시는데 그 부장 달기 전에 독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LG엔솔은 저는 지금 이 오라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여기서 위로 많이 쏠 거냐 그러면은 많이 쐈을 때 과연 여의도 형들이나 아니면은 저 외국인 투자자 형들이나 그것도 아니면은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누리사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산 물량의 그 형들이 안 팔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40만원대를 깨고 내려가려 그래. 그럼 여기에서 과연 매수가 안 들어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핵심적인 LG엔솔이라고 하는 친구를 볼 때는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 중심선의 수준, 중심선과의 이격도, 요 자체가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터리 아저씨가 LG엔솔이 10년 뒤에 시가총액 1위도 가능하다, 시가총액 1위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거기까지 갈 거냐라는 거지. 주가가 시가총액 1등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할 때 뭐 삼성전자가 그 우선주까지 합쳐가지고 4, 500조 하지 않냐. 근데 LG엔솔이 대충 한 150조 한다라고 했을 때 약 3배는 가겠네. 4배 가면 1등이지 그지. 그때 돼서 삼성전자가 2배가 있으면 얘는 그러면 8배 10배는 가겠구나. 그러면 주당 500만원? 이게 될 거냐라는 거지. 이게 될 거냐라는 거야. 시장 규모는 충분히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 규모에서 되게 작아요. 전체 다 합치면은 1조 달러인가 밖에 안 됩니다. 물론 1조 달러가 뭐 1000조가 넘어가는 거니까 겁나 큰 거긴 한데 그게 보통 이제 하루 국제유가 사용량을 보시면은 배럴당 얼마? 배럴당 지금 80불입니다. 그러면 해보자. 지금 하루에 1억 배럴을 쓴다 그래요. 그리고는 배럴당 대충 80불 지금 기준 잡으면 되잖아. 하루 80억 달러야. 하루. 이거 365일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3조 달러예요. 그리고는 이 에너지를 추가로 가공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거를 때레비로 만들고 모니터로 만들고 플라스틱이니까 레고로 만들고 건담으로 만들고 이런 모든 일련 행위들은 여기에 곱하기로 붙는 거지. 추가적인 매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정말 우리는 시장이 클 것 같지. 근데 1조 달러라고. 원유 생산 유통 판매 시장, 아니 생산 유통도 아니야. 원유 판매 시장 기준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반도체가 정말 큰 것 같지만 얼마 안 됩니다. 통계를 찾아보시면은 반도체가 실제로 그 산업군 기준에서 되게 작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당 1억이잖아. 근데 자동차가 1년에 판매되는 게 1억 대거든요. 대충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대 뭐 작게 잡자 3천만 원 잡자. 3천만 원에 곱하기 이게 1억대 말고 8천만 대 그치? 8천. 요렇게 잡자. 그러면 이게 대충 얼마냐? 이게 그리고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대충 이것도 이렇게 따지면 2조 달러잖아. 달러로 따지면은.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이렇게 큽니다. 자동차는 또 파생으로 부품 시장 있지, AS 시장 있지. 얼마나 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진짜 큰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요. 반도체 시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LG엔솔이 진짜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 만드냐 아니면 ESS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뭐 전력 인프라에 또 ESS 뭐 다 들어가야 되고 집에 태양광 달면은 태양광 다신 분들 아실 거 아니야. 집안에 배터리가 다 있어야 돼. 거기다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로봇 전부 다 배터리 다 들어가요. 그 배터리 만드는 애들이잖아. 그럼 이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친구들 기준에서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켓쉐어를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LG엔솔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차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총 기준에서 보면은 성장성에 반도체도 시클리컬이고 2차전지도 시클리컬인데 숫자 찍히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총은 늘어났나고 치자. 시총은 증가해.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경제 규모 시가총액이 아니고 무엇? 한 주당 가치를 생각하셔야지. 제가 에코프로 BM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차전지는 스윙입니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자가발전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얘는 자가발전이 어렵습니다. 왜? 아직까지 버는 돈이 공장 증설 비용만큼 충분히 들어오지가 않거든. 공장 하나 지으면 돈이 얼만데 공장 하나 조로 못 짓습니다. 그러면 뭐 10조 들여서 공장 짓는다 그러면 나머지 돈 어디서 땡겨올 건데. 그지 않아요? 얘들 지금 더 봅시다.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 얘들 지금 자본 유보해 보시면 7000%고요. 자본금 기준으로 보시면 자본금이 1000억이에요. 자, 7000%라 그러면 대충 이게 한 7조 있어. 10조짜리 공장 하나 못 지어. 근데 이것도 대부분 단기 자산,
예금성 자산 상품일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뭐 어디 뭐 1년짜리 펀드에 묶여있든지 다 묶여있다고.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뭐 2차전지 대부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부족해. 벌어서 지으려니까 경쟁에서 밀려. 그럼 뭐예요? 빌려서 짓던가. 그게 아니면은 삥 뜯어서 삥 뜯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금을 해야지. 은행한테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분들을 상대로 이제 모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투자금을 유치한다라고 하죠. 투자를 받던가 아니면 차입을 하는 겁니다. 좀 우리 유식하게 얘기하자고. 투자금을 누구한테다 받는데 이게 증자잖아. 이게 증자잖아. 이 원격이 뭡니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증가할 수 있지만 한 주당 가치는 증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증자는 누구한테 받냐? 대중들한테 받던지 아니면 LG화학에다가 받던지 아니면 뭐 거래처한테 받던지 아니 많이 하잖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게 유중을 때린 이유, LNF도 그렇게 유중을 때린 이유, 포스코 케미칼도 유중을 때린 이유, 결국 LG엔소도 유중 때릴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거는 어디에 드러나 있냐? SK온도 계속 유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LG화학의 비중 봐봐라. 80%야 80% 이거 80%. 그리고는 2차전지는 전쟁터잖아. 유중해야지. 유중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타기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얘가 이익이 늘어나, 매출이 늘어나. 매출이 늘어났고요.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출과 이익을 뭘로 나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지만 이거를 발행 주식 수만큼 나눠야 돼. 근데 무엇이 핵심이냐? 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매출이 늘어났고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늘어났잖아. 그러면은 한 주당 가치 기준으로 계속 EPS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EPS. 미국은 그래서 EPS 중심으로 보는 거야. 왜? 실적이 가장 중심 핵심이 되니까. EPS는 뭐야? 똔똔이 될 수 있다고. 시가총액이 3배가 늘었는데 매출이 3배가 늘고 이익이 3배가 늘면서 시총이 3배가 늘었는데 발행 주식수도 3배가 늘었어. 그럼 이거 뭐예요? 똔똔이라고. 주가 안 올라. 아무리 물려있어봤자 못 간다고 이게. 근데 2차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별로 경쟁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라 이놈아 벌어라 이놈아 이러는데 이랴 하면서도 돈은 버는데 자꾸 옆에 누가 더 따라붙어. 어이씨.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오늘도 많이 떴잖아. 떠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적정 수준 오르면 공매도가 쌓이면서 공매도가 이렇게 막 쌓아 올릴 거예요. 그 테슬라가 꺾이던지 뭐 이러면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에서 어느 순간 돌리는 포인트들이 나올 거야. 그게 지수가 됐든 투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얘들은 계속 파도 치면서 계속 버틸 거라고.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스윙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요거는 정말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진짜 잘 파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보통 이러면은 60만원을 바라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60만원 바라보고는 보통 이러잖아. 내가 이거 40만원 깨지면 살 거야. 안 깨졌지. 이거 내가 한 이쯤 가서 어깨 차트 60만원 야 6자 보면 팔아야지. 안 가. 주식이 그래요. 왜냐면 보는 애들이 다 똑같은 거 보거든.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잘하셨다. 진짜 잘하셨다. 그리고는 지금 남아있는 물량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가 이거를 장투를 할 거냐, 혹은 내가 이거를 그냥 내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관점에서 그냥 묻어놓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쓸 거냐, 그게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뭔가 이걸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좀 더 내가 뭐 수익을 낼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장기 성장률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걸 판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얘기는 합니다. 10배는 못 가지만 2~3배는 간다. 딱 10배는 못 가지만 2~3배는 간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장기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는 볼 수 있지 않겠냐. 정말 장기 관점에서 올라는 간다. 그럼 내가 계속 회사를 다닌다 라는 측면에서는 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언제 여기를 탈출하면 되냐라고 생각할 때는 탈출하는 구간은 이때예요. 첫째, 전기차라는 부분이 이제는 너무 흔해졌을 때. 이 침투율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뭐 30%가 넘고 50%가 넘어갔을 때, 이제는 신차 판매량 기준에서는 전기차가 50%가 넘어갑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지. 왜냐면 증설 일정도 거의 끝났을 것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때는 이제부터 뭘 찾으셔야 되냐, 장기 고점과 장기 바닥을 찾으셔야 돼. 장기 바닥. 왜? 완전히 이때부터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전기차가 잘 가는 이유가 경기는 침체지만 전기차는 성장이거든. 근데 그때 되면 경기 침체인데 전기차도 침체야. 누가 성장할까?
그 차세대, 그때가 수소가 될지 원자력이 될지 아니면 아크리에이터가 될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사이클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성장 섹터, 얘는 위에서 노는 살 거 없으면 사는 이런 느낌인데, 반대로 얘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그 시기가 오면은, 그때 되면은 테슬라도 가치주예요. 배당 한 점 못 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 전기차 침투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얘기할 때, 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야 너그 이제 주주환원 할 때 안 됐냐라는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가 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주주환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2차전지 도망쳐야 되는, 그때는 2차전지 이제 빤스런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여전히 보유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등락이 크니까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전히 우리 사주를 보유했을 때, 이걸 다른 종목으로 내가 돈을 옮겼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러면은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지수보다, 특히 코스피 기준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다 팔고는 내가 미국 주식이 묻어돌 거다 그러면은 LG엔솔보다는 미국 주식이 좋을 수 있죠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굳이 내가 공부하면서 열심히 찾아가면서 이럴 이렇게 내 모든 정성과 이런 피로를 쏟을 게 아니면은, 지금 이미 본인 대기업에 연봉 좋게 잘 받고 다니실 거니까, 우리 사주 기준이기도 하고요. 본인 이미 업이 있잖아. 그러면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얘는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요런 것만 보면 되지. 내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회사 주주로서, 배터리 회사를 다니는 입장으로서 시황도 계속 들릴 거고, 제일 잘하는 섹터입니다 여기가. 시황 계속 들릴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이제 공장 증설 일정 거의 이제 증설 없을 것 같다는데, 테슬라 이제 배당 달라고 한다는데, 그럼 그때 파시면 돼 그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윙을 치실 분들은 대충 이제 나왔어요. 바닥은 4자 중반, 위는 5자 중반 나왔어요. 4자 중반 5자 중반이면 10만원이고요 20% 넘습니다. 이 스윙이 20%짜리 스윙이라고. 이게 20%짜리라고 어마어마해요. 1년에 이거 한 번만 먹어도 1년 수익률 다 버는 거야. 진짜 어마어마한 파도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지면은, 그치, 50만원 밑에서 분할 매수, 50만원 위에서 분할 매도 하셔도 돼 지금은. 정말 적극적인 트레이더 분들은. 그리고는 반대로 LG엔솔을 내가 정말 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언더에서 이제 한 주, 두 주 사다가, 45만원 언더에서 두 주, 세 주 사다가 40만원 밑에서는 좀 많이 산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웨이브를 타시면서 시드를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솔직히 LG엔솔이면은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친구니까. 지금 오늘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SK랑 포드랑 일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SK가 튕겨 나오고 이제 CATL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노이즈, 혹은 이게 그냥 시장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번 기회는 CATL이 잡았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LG엔솔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결국 바라보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에요. 바라보는 시장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럽이나 미국이 견제한다라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미국이 화해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그 썰이 나오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미국에 돌아다니는 차량은 LG나 SK나 삼성이나 파나소닉의 배터리로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LG엔솔은 축하드립니다. 이번 일단은 빚을 갚기 위해서 고점 매도를 공부하셨다라는 거고, 정말 잘하셨고요. 그죠? 그러고 난 뒤 앞으로는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더 모은다고 하더라도 대충 45만원 근처에서 더 사고, 돈이 좀 필요하면은, 그죠? 돈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50만원 중후반대. 예, 왜냐면 점점 올라갈 거니까. 점점 올라갈 거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내 자산 관리를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 요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한 주당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막 많이 사고 이걸로 단타치고 트레이드하고 이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소수점 거래를 실제로 사용하는 분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2차전지 기업들보다도 좀 더 묵직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찰하면서 대응 방법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